통계는 그냥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뭐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꼭 수학 과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같은 학문에서도 네. 뭐 얼마나 뭐 화석 연구 같은 걸 할 때도 뭐 나올 테고 또는 뭐 네, 인류학, 뭐 고고학 뭐가 됐든 네,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뭐 사회체육학 어떤 거든 통계는 어떤 그 합리적인 분석, 결론, 판단 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양과 상식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많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많은 자료는 뭐 키나 몸무게나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요. 뭐 주사위 같은 경우는 눈이 될 테고요. 1, 2, 3, 4, 5, 6. 동전 같은 경우는 안면, 뒷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통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고 그것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이제 좀 그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워요. 그것의 이제 확장된 형태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중3 그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는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는 네, 생각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떤 걸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애가 160에서 170이네. 뭐 150에서 160이네. 170에서 180이네. 얘들이 각각 몇 명인지 뭐 여기 뭐 4명 있고 여기 5명 있고 여기 1명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의 표를 가지고 했었어요. 뭐 줄기야 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이 왼쪽이 별량이에요. 별량. 키. 지금 조사 대상 키인 거야. 한 10명의 키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수인데 이거는 이제 빈도수에서 빈을 빼먹고 쓴 거야. 그러니까 프리퀀시라고 생각 F로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우의 수예요. 10명이 있어. 키가 170보다 큰 경우의 수는 하면 한 가지 뭐 이렇게 이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중1 때 줄기하입 도수분포표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보다 상대도수도 배워요. 이 전체 10명이니까 상대도수가 이거 0.4잖아요. 그죠? 0.59, 0.19 이 상대도수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키가 170 이상일 확률은 하면은 0.1, 10분의 1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면 경우의 수 확률이 된다고. 그리고 이걸 다 보는 게 지금 통계인 거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얘기하는 확률 분포는 저기 상대도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수도 안 쓰고 이 확률 쓸 거라고 딱 그냥 그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가 더 좀 와닿고 몇 개 막 이런 게 더 와닿고 할 텐데 그냥 비율로 그냥 따지겠다고 그런 식의 얘기일 뿐이에요. 네. 그 확률 분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과 연속 확률. 이제 이산 확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뭐 디지털 아날로그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띄엄 있는 값들이 있고 그게 어울리는 상황이 있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통계적 처리가 당연히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하분포, 네, 아니 이산, 흩어진 이산적인 분포, 그 다음에 연속적인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통계에서는 여기 제가 MV 시그마라고 썼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그냥 계산을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고,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경우의 수의 이항 정리, 그 다음에 확률의 독립시행, 이게 통계의 이항 분포로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여기 동전 한 100번 던집니다. 그 통계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에서는 우리는 정규 분포를 배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가지 대표적인 이산적인 분포와 연속적인 분포를 배우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산적인 것도 아주 많이 시행하면, 그 띄엄띄엄 하지만 아주 촘촘하게 많이 시행하면 거의 연속적인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든 충분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전부 다 정규 분포화 된다 라고 이걸 배운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네. 이제 정규 분포는 뭐 저걸 배울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실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normal. normal은 무난하다,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뭘 조사하든, 예를 들어서 뭐 지연이가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 그게 이제 수업 시작하고 몇 분 몇 초 만에 시작되는지 이걸 조사를 해. 그럼 언젠가는 뭐 수업 시작하자마자 할 수도 있고, 어떤 나는 뭐 15분 40초째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조차도 엄청 랜덤할 거 아니야, 그치? 지 맘이니까. 그것도 무수히만, 그것도 충분히 조사하면은 정규화된다. 어떤 특정 분포 형태가 나온다. 라는 그 신기한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선 선조들이 별의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뭘 조사만 하면은 맨날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거든요. 맨날 이게 나와. 뭘 조사하든 상관없이. 되게 그냥 규칙적일 것 같은 걸 조사하든 전혀 불규칙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조사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걸 배운 게 정규분포를 배우는 거야. 네. 이걸 분석하는 그 측정 도구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 개념은 분산과 편차는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하고 하죠. 분산이 퍼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혹시 분산의 정의가 기억나십니까? 분산, 네. 아니, 그죠. 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얘기하셔도 돼요.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퍼진 정도니까 그 기준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을 쓰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이걸 편차라고 하거든. 근데 이 편차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평균을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편차의 평균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게 되지. 그게 분산이야. 근데 이제 분산은 제곱해서 너무 커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루트를 다 씌워요. 제곱을 좀 상쇄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게 표준 편차야. 스탠다드 편차. 이게 이제 편차의 평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키를 재는데 평균이 민경이야. 민경의 키 기준으로 이제 편차를 내. 뭐 나는 플러스 20cm 이렇게 이렇게 편차가 다양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것의 편차를 한마디로 하면 이제 평균적인 값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예를 들어서 3이야, 3cm. 그렇다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된다고. 그게 이 분포를 측정하는 문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료마다 이 편차는 다를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그 편차 한 칸에 항상 34% 들어가요. 이걸 배우는 거야. 진짜 신기하게 지연이가 헛수요하는 걸 측정 그 조사해도 네 거기서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오거든. 예, 하면은 한 34%는 지연이가 헛수요하는 편차가 5분이라고 해봐.
5분 이내에 그걸 하고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두 칸이면은 이제 한 합해서 48% 정도 된다는 걸 배워요. 근데 이제 보통 좌우 대칭이어서 네, 편차 좌우로 두 칸씩. 편차가 보통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시험 성적 처리할 때 편차란 말을 좀 사용하거든. 그때 국어, 영어나 뭐 다른 과목들 보면 편차가 5가 안 넘어요. 잘. 수학이 좀 특이해서 편차가 좀 커요. 이 잘보상 무표산이 이렇게 편차가 커갖고 표준 편차가 좀 커요. 그게 좀 10을 넘어갈 때가 있긴 했어. 근데 되게 별로. 네. 자, 뭐 키를 한 100명 조사하잖아? 그러면 뭐 180인 애도 있고 160인 애도 있을 것 같은데 표준 편차는 뭐 2, 3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 조사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구간이야. 이 안에 양쪽으로 48%면 96%래요. 한 95%가 이 안에 있다고. 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배우면 나중에 이제 이걸 하게 되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디쯤 있을 거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추정이 중요한 게 어차피 뭐 우리가 인구 총조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조사하기 힘들거든. 선거할 때부터 많이 사용해요. 표본 집단만 조사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그래프 정규분포의 특징을 역이용해서 네, 이 기준이 평균이거든.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데 내가 표본을 조사했더니 뭐 이런 값이 나왔어. 응? 근데 이런 값은 34%의 확률을 요 사이에 있어. 48%의 확률을 요 사이에 있어. 또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68%, 한 70% 확률로 좌우로 한 칸 사이에 있고 96% 확률로 좌우로 두 칸 사이에 있어. 근데 이걸 조사하고 이걸 모르면은 어차피 A에 대해서 B 관계다, B에 대해서 A 관계다 상대적으로 똑같거든. 진짜 전부 다 조사해서 나오는 그 평균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68%의 확률로 편차 한 칸 사이에 있어요. 96%의 확률로 편차 두 칸 사이에 있어요 라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배우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통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통계를 배운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적인 도구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분포의 특징을 배우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주요한 그런 용어들만 얘기하고 지우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별량 이 주인공이에요. 네. 여기서 키를 줘서 다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변하잖아 값이, 그지? 그러니까 그걸 별량이라고 하고 그게 변수야. 변수, 미지수 x. 우리는 x가 3일 때만 보면 그 경우에서 확률 같은 거야. 근데 x가 1대 1대 3대 4대 이거 다 보고 있으면 통계가 된다. 그 많은 값을 가지고 일단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건 근데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로 따지지 않고 확률로 따지기가 아니라 일단은 확률 분포야. 너희들이 아는 상대도수 생각하면 돼. 확률 분포인데 그 분포가 두 종류가 있어. 이산적인 거, 연속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이산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 연속적인 게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 근데 이산적인 것도 개수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가 돼. 그래서 정규 분포를 그냥 배우는 거야. 정규 분포를 이제 배웠어? 그럼 이제 통계의 뭐 필요한 부분이 다 채워졌어 사실. 정규 분포를 알면 된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지. 활용법이 나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까지 배우는 겁니다.